5월 27일 국내 증시에 이런 상품들이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와 ETN 한국거래소가 공식 확정해서 이번 주에 코스피에 상장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들이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에 대해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와 반대로 하락할 때 2배 수익을 추구하는 인버스 ETF 그리고 ETN까지 총 18종입니다. 전체 상장 규모만 4조 3천억이 넘습니다. 코덱스, 타이거, 에이스, 라이즈 같은 익숙한 브랜드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시장에는 코스피나 나스닥 같은 지수 레버리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단일 종목을 2배로 추종하는 ETF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건 국내 ETF 시장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삼성전자가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삼성전자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같은 돈으로 2배의 방향성을 가진 포지션을 잡는 선택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릴 것 같을 때는 인버스로 수익을 추구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가 아닙니다.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가 실제로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지, 왜 상승장에서 강하고 하락 행보장에서 다르게 반응하는지 그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QLD, NVDL, TSLA 같은 지수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통해 이 상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 ETF를 처음 접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1년 동안 30% 오르면 2배 ETF는 60% 오르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누적 수익률 2배가 아니라 하루 수익률 2배를 추종합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간단한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원금이 1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1일차에 기초 종목이 10%가 오릅니다. 그러면 레버리지 ETF는 2배인 20%가 오르기 때문에 약 120만원이 됩니다. 2일차가 되었습니다. 기초 단일 종목이 마이너스 10%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레버리지 ETF 또한 마이너스 20%를 하락하게 되겠죠. 근데 남은 원금은 96만원이 됩니다. 기초 종목은 거의 원금 수준에 가까운 금액이 남지만 레버리지 투자한 금액은 96만원이 남습니다. 이틀 동안 오르고 내렸을 뿐인데 레버리지 ETF는 기초 종목보다 더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음해복리 효과입니다. 방향이 명확하게 한쪽으로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레버리지가 강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오르락 내리락이 반복되면 레버리지 ETF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초 종목 대비 누적 수익률이 조금씩 뒤처지게 됩니다. 이 원리가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미국 사례 3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QLD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ETF로 AI 랠리가 강하게 이어진 구간에서는 나스닥 100 본지수 대비 훨씬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상승 추세가 뚜렷하게 유지되는 구간에서 레버리지가 얼마나 강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NVDL입니다. 엔비디아의 일간 수익률 2배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엔비디아가 급등하던 시기에 NVDL은 엔비디아 본주보다 훨씬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주가가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는 반대로 하락폭도 훨씬 크게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TSLL입니다. 테슬라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ETF인데 많은 투자자들이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크게 빠졌다가 어느 정도 반등했을 때 변동성 영향으로 TSLL은 테슬라 본주와 다른 회복 경로를 보인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락 과정에서 손실이 더 크게 나타났고 그만큼 원금 회복에 필요한 상승폭도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50% 하락 후 원금 회복을 하려면 100% 이상 올라야 하는 구조가 레버리지에서는 더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ETF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아진 데에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5월 15일 일본 노무라 증권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노무라 증권은 이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기존 34만원에서 59만원으로 SK하이닉스는 기존 234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잡았습니다. 이 보고서가 발간될 시점에 삼성전자의 종가는 27만 500원, SK하이닉스는 181만 9천원이었습니다. 이 기준으로 상승 여력이 삼성전자가 약 118%, SK하이닉스가 약 120%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에 대해
400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가 제시된 건 증권가 전체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시장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은 보고서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노무라가 이처럼 목표가를 대폭 올린 핵심 논리는 밸류에이션 방식의 전환입니다. 기존에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경기 순환주로 보고 PBR 기준으로 주가를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노무라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이제 AI 인프라의 핵심 기업, 즉 구조적 성장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근거로 제시한 것들을 보면 AI 학습 중심에서 추론 중심으로 시장이 이동하면서 토큰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고 이게 메모리 수요를 기하급수적으로 키운다는 겁니다. AI 수요 급증에 비해 공급 확대 속도가 따라가기 어렵다는 전망도 담겼습니다. 또 TSMC의 선행 PER이 20배 수준인데 비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약 6배에 불과하다며 두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점진적으로 TSMC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는 논리도 내세웠습니다. 이 보고서가 나오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반응이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 상장을 기다리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방향성이 맞다면 2배로 베팅할 수 있는 도구가 곧 생긴다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상장 대기 분위기가 한층 고조됐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상품들에 이렇게 많은 관심이 쏠리는 건 크게 3가지 흐름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상품 자체의 희소성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ETF는 국내에서 처음 등장하는 상품 구조입니다.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 한국투자, KB, 신한, 하나, 키움 등 국내 주요 운용사 8곳이 모두 참여했고 총 18종이 한꺼번에 상장되는 이례적인 규모입니다. 두 번째는 업황에 대한 기대입니다. AI 인프라 수요 확대, HBM 수요 증가, 노무라 같은 해외 대형 IB의 목표 주가 대폭 상향까지 이어지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시점에 등장한 겁니다. 세 번째는 사전 관심도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사전교육 온라인 신청자가 이미 3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장 전부터 이미 대기 수요가 상당히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더 챙겨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상장되는 상품은 레버리지만이 아니라 인버스도 포함됩니다. 인버스는 기초 종목이 하락할 때 오히려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즉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내릴 것 같을 때 혹은 해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함께 생기는 겁니다. 당연히 반대로 오를 때는 인버스 손실이 2배로 커지기 때문에 구조의 이해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번 상장은 단순히 새로운 ETF가 추가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개별 종목 단위의 레버리지, 인버스 투자가 가능한 환경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레버리지 ETF의 특성을 3가지 상황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강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 이 구간에서 레버리지 ETF는 가장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기초 종목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수익이 누적됩니다. 미국의 QLD나 MVDL이 강세장 구간에서 보여준 수익률이 이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오르락 내리락이 반복되는 횡보 구간, 방향 없이 등락이 반복되면 변동성 끌림이 서서히 누적됩니다. 기초 종목은 횡보하는데 레버리지 ETF는 조금씩 아래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하락 구간, 기초 종목의 하락폭이 2배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손실이 커질수록 원금 회복에 필요한 상승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반도체 사이클 특성상 변동성이 상당히 큰 종목입니다. 하이닉스의 경우 하루에 5% 이상 움직이는 날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를 2배 추종하는 ETF는 그에 비례해서 진폭이 커집니다. 레버리지 ETF를 접근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신경 쓰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 종목보다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삼성전자가 하루 3%가 빠지면 레버리지 ETF는 6% 가까이 내려오고 하이닉스처럼 변동성이 큰 종목은 하루에 10% 이상 움직이는 날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레버리지 ETF에 투자할 때는 투자 예정 금액의 40% 정도는 항상 현금으로 남겨두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레버리지에 쓰기로 했다면 실제로 처음 매수에 쓰는 건 60만 원이고 나머지 40만 원은 현금으로 따로 들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레버리지는 방향이 맞아도 중간에 흔들리는 구간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흔들림 구간에서 대응할 여력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방식입니다. 사람마다 감내할 수 있는 변동성 범위도 다르고 자금 규모나 투자 스타일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레버리지에 자금을 전부 투입한 상태에서 큰 하락을 맞으면 심리적으로도 수학적으로도
회복이 훨씬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여유 자금을 남겨두는 건 단순히 추가 매수를 위한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선택지를 유지하기 위한 방어 장치에 가깝습니다. 레버리지 ETF가 잘 맞는 투자자와 그렇지 않는 투자자를 구분해보면 이렇습니다. 레버리지 ETF의 특성과 잘 맞는 경우는 단기적인 모멘텀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익숙한 투자자입니다. 추세가 꺾이는 신호를 보고 대응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전체 자산 대비 비중을 작게 가져가면서 하나의 전술적 도구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이 상품의 특성과 잘 맞지 않는 경우는 좋은 기업이니까 오래 들고 있으면 된다는 방식의 장기 투자 접근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구조적으로 장기 보유에 적합하게 설계된 상품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본주를 10년 장기 보유하는 전략과 삼성전자 2배 ETF를 10년 장기 보유하는 전략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도 TQQQ, 나스닥 3배, SOXL, 반도체 3배 등을 장기 투자로 접근했을 때 보유 시점과 기간에 따라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그 자체로 좋고 나쁜 상품이 아닙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그 구조에 맞는 방식으로 활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미국 시장에서 QLD, MVDL 같은 레버리지 ETF로 좋은 수익을 낸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오래 버텼다가 아니라 방향이 맞을 때 적절한 비중으로 올라탔고 시장 분위기가 바뀌는 걸 보고 대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하이닉스 2배 ETF 상장은 한국 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이 이런 상품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구조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방향이 맞으면 강력하지만 방향성보다 변동성이 커지는 순간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손익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품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단기 모멘텀 도구로서 관심이 생기셨는지 아니면 변동성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